이제 4월 10일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짜 뉴스도 차고 넘칩니다. 도대체 유권자들을 바보로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요,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가짜 뉴스 진짜 척결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한 적자국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데요. 어떻게 대한민국하고 북한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국민이 굶어 죽는 나라는요, 극소수에 해당되거든요. 그 극소수에 해당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아무리 비교를 하더라도요, 북한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는 과장의 차원을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입니다. 북한과 경제 자체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한 기업밖에도 안 돼. 한 기업. 그것도 작은 기업 말입니다. 큰 기업 말고 한 기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출이 2022년 기준으로 1억 5,900만 달러를 했고요. 수입은 14억 2,661만 달러입니다. 무역 적자 규모가 1년에 12억 6,761만 달러예요. 무역 적자가 수출의 8배인 겁니다. 아니 감히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북한하고 비교를 합니까?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하는 무역 적자국이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아무리 급하고 선거가 코앞이라고 하더라도요, 정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 정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지금 그나마 말입니다, 잘 만들어내고 가고 있습니다. 2022년 477억 8,500만 달러의 적자, 최악의 적자예요. 이 적자가 왜 생겼는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이었잖아요. 그 바람에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도 한몫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2023년 477억 8,500만 달러를 99억 7,200만 달러로 줄였고요. 올해는 지금까지 무역 흑자가 89억 6,7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적자 구조를 최상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국입니까?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삼성전자가 한번 적자가 났다고 해서 중소기업보다 못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 못하잖아요. 삼성전자가 적자가 나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점, 또 세계 경제 상황의 문제점,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 확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이 적자가 나면요, 이게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적자가 한두 번 쌓이면 망합니다. 어떻게 말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아주 중소기업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요 여러분, 분명한 저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요. 다수당의 대표가, 그것도 야당의 대표가 한 분야를 콕 집어내서 이야기한다는 것, 저는 그것은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야비함, 간사함,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다수당의, 그것도 과반의 지도자가 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 뭡니까? 우리 경제가 나빠진 원인이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다 망쳐 놔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경제 정책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달성을 하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강행을 하고 그 외에 기업을 옥죄는 법률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서 기업의 비용을 가중시켰잖아요. 그 바람에 기업들이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뭔가 바뀌었나요? 글쎄요. 오히려 말입니다. 국회를 완전히 수로 장악을 해서요. 입법 폭주만 일삼았는 것 아닌가요? 입법 폭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입법 독재입니다. 그 입법 독재가 결국은 우리 경제를 계속해서 망쳐왔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소한 말입니다. 정환진 TV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북한보다 못한 적자국이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이런 개소리는요. 개한테나 던져줘야 됩니다. 가짜뉴스도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그것도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자격이 있나 솔직히 묻고 싶어요. 일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다수당 그것도 절대 과반의 야당의 대표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국민을 위해서 저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제대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존재감이 아닐까 싶거든요. 제발 여러분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과장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요. 1차적으로는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고요. 2차적으로는요. 국회의 입법 독재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가 빨리빨리 과감하게 경제개혁을 못한 것도 분명히 한몫은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반드시 말입니다. 여당이 151석 다수당이 돼서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입법 독재 그 속의 법안들 다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잘 되려면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말입니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안들 완전히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